TBQ 수학 Q 원장입니다. 내일이 이제 서경대 시험이죠, 드디어. 오늘 3시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문제 이 과정하고, 죄송합니다. 핑계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3시에 스트리밍 약속했는데, 조금 늦게 시작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마지막 회차고요. 5회차고, 서경대 준비하는 학생들 내일 모든 학생들이, 우리 수학 Q 원장 채널에 계신 모든 학생들이 합격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자. 지금 낮 시간이라서 또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그 고3 이과 거 그 9월 모의고사 찍을 때처럼 좀 빛이 이렇게 비쳐가지고 좀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로그 함수에 관련된 간단한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다. 로그 함수에서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증가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밑이 1보다 크면 되는 거겠지. 로그 함수, 즉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일단 밑이 양수가 돼야 되고 1이 되면 안 돼. 따라서 음수하고 1은 빼버리고 밑이 0에서 1까지면은 감소함수, 그 다음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 이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밑에 해당되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얘가 1보다 크면은 증가 함수가 되는 거겠지. 그제? 자,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0보다 큰 거고 1, 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과 2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이러한 그림이 나와야지 증가 함수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간단한 문제 내용이지만 마무리 차원에서 정리 잘 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 22번 문제 보도록 하자. 마찬가지로 22번은 지수함수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수, 22번은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등장할 거니까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지수부터 정리를 하자. y는 a의 x제곱이고 곱하기 또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승이지. 따라서 a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y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자, 그런데 얘가 최소값을 갖는 경우를 살펴봐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자, 일단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얘를 보기 전에 얘부터 봐야 되겠지. 마찬가지로 지수함수에서도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함수,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면 감소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수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a가 1인 건 허용이 안 돼. a가 만약에 1이어봐. 그럼 무조건 y는 1이 되잖아. 따라서 그건 지수함수가 아닌 거잖아. 그지? 일단 지수함수 a가 음수인 경우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a가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a는 1보다 크대. 증가함수란 얘기야. 따라서 얘가 최소가 될 때 전체도 최소가 되는 거겠지. 얘 값 분석해보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겠네. 그지? 따라서 x가 3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는 y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야. 즉 얘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야. 즉 a의 마이너스 1승이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게 4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겠지. 따라서 a는 4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x는 b일 때 최소값이니까 b는 역시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7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부터 2파이까지 주어진 삼각함수, 이번 시험에서 삼각함수 처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셔야 되고 내일 시험에서 삼각함수 분명히 나올 거야. 두 문제, 최소 두 문제. 그 중에 한 문제는 부등식이나 방정식 혹은 간단한 계산 문제로 나올 거고 그 다음 한 문제는 활용 문제로 나올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또 볼게요. 일단 여기 부분에서 고쳐줘야 될 게 있지. 우리 코사인 제곱 x, 저것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바꿔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어져 있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 자, 요거부터 우리 한번 고쳐볼게. 자, 180이니까 얘는 90이잖아. 따라서 90 곱하기 1 마이너스 x다 라고 쓸 수 있고, 여기 부분이 홀수들이면은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그리고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는 거 정리되어 있죠. 자, 홀수니까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는 거야. 사인으로. 그치? 사인으로 바뀌고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어. 무시하고 그냥 플러스 x라고 써주면 돼. 부호 결정해 줄 건데 얼싸 않고 기억나죠? 따라서 얘는 지금 보니까 1사분면이야. 1사분면이니까 모두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사인 x가 되는 거겠지. 즉 여기 밑줄 친 부분 있죠? 여기까지가 사인 x가 되는 거다. 괜찮겠죠? 자, 그러면 2 코사인 x 제곱 x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5 곱하기 사인 x 마이너스 4.
자, 이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로 출제를 한 겁니다. 괜찮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코사인 제곱 x하고 사인 제곱 x 기호가 두 개잖아. 미지수가 두 개잖아. 하나로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통일시켜줄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로. 괜찮지? 플러스 다 쭉 쓰자. 사인 x 마이너스 4. 자, 전개하자.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플러스 5 사인 x 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2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5 사인 x 플러스 4가 되고 부등호방향 바뀌게 되겠네. 괜찮겠지? 자, 여기 2하고 1이야. 여기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왜 4가 됐니? 2죠. 2죠. 얘도 마찬가지로 1, 2 이렇게 쓰고 4, 1이니까 마이너스 잠시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 2로 가야 되겠네.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4, 이렇게 곱해주면 1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다. 따라서 사인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인의 값이 2분의 1하고 2를 중심으로 모아지는 그림이 되겠지. 따라서 2분의 1, 이거하고 2하고 모아지는 이 그림이 답이 되는 거야. 뭐가? 사인 x가. 자, 그럼 우리 이제 다시 또 시작이야. 사인 x가 범위를 찾았어. 그런데 sin x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프 그리면 0부터 이렇게 돼서 주기가 2파이인 이러한 sin 함수가 되는 거겠지. 자, 이 중에서 2분의 1보다 크고 어차피 sin 값은 1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는 sin x가 2분의 1보다 큰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 2분의 1이 이렇게 라고 치자. 그지? 그랬을 때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전부가 답이 되는 거겠지. 그지? 자, 먼저 첫 번째로 2분의 1 나오는 값 얼마야? 사인 얼마가 2분의 1이 나오니? 사인 30도가 2분의 1이 나오지. 따라서 6분의 1파이다. 6분의 2 안 되고 6분의 3 안 되고 6분의 4 안 되고 여기는 6분의 5파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6분의 1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다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두 개를 빼주면 6분의 4파이, 정답은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24번 문제 역시 삼각함수 활용 문제예요. 자, 삼각함수 활용인데 삼각형이 있어 얘들아.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A, B, C라고 할게. 그랬을 때 A, B의 길이가 1이다 라고 했지. 그럼 이 길이가 1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삼각형 입장에서 원에 내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원 입장에서 보면 이 원은 외접원이야, 외접원. 그지? 삼각형이 내접하는 거니까. 따라서 외접원이라는 얘기지. 그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는 얘기야.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이라고 주어진 거겠죠. 괜찮죠? 따라서 라지 R이 3이라고 주어진 상태다. 우리 사인 제1법칙 간단하게 어떻게 되겠니? 사인 C분의 대변 1. 얘는 2R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2R이 얼마야? 3이지?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C의 값은 역수취해줘서 6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구해줄 수 있겠죠. 네, 올돌님 그리고 호롱님 그리고 하연이 토요일인데, 하연아 토요일인데 웬일이니? 이장현님, 올돌님, 호롱님, 김하연님. 님자 붙이니까 되게 그지 아프리카 BJ 같고 유튜버 같지 않아? 자, 오늘 토요일 오후 지금 3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업 잘 들으시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다들. 다음 문제 넘어가자. 25번. 자, 등차 수열 문제다.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에서 세 번째 항 어떻게 구할 수 있니? A 플러스 2D라고 구할 수 있고 얘가 8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5D라고 구할 수 있고 얘가 20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위를 빼줄게. A는 날라가고 얘는 3D다. 아래에서 빼주면 12가 되고 D는 4다. 오케이. 공차가 4가 되는 거겠지. 공차 4 집어넣으면 여기다 4 집어넣으면 8. A는 0이네. 오케이. 초항은 0이다. 그럼 우리 일반항 A에는 공차가 4로 시작하기 때문에 4n으로 시작하고 초항이 0이 돼야 돼. 그럼 1 대입했을 때 0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구하라는 게 AN이 아니라 A 2K-1을 구하라고 했지. 따라서 A 2K-1. 자, 요거는 4에다가 2K-1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8K-8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해서 6까지
8K 마이너스 8 요거를 구하시오. 물론 등차수열 합공식을 써도 되지만 등차수열 합공식을 써도 되지만 얘는 K 공식으로 씁시다. 8 그리고 2분의 K 공식 6 곱하기 7 마이너스 6, 8에 48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자 따라서 얘는 4 4, 6에 24 7 곱해주면 4, 7에 28 2, 7에 14 148에다가 168인가요? 정신이 없네요. 4, 7에 28 2, 7에 14 168에다가 48을 빼주니까 정답은 120이다 이렇게 써주실 수 있겠죠. 네, 김하연 맞습니다. 올돌님. 아마 당신이 생각하는 그 하연이가 맞을 거예요. 저도 확실하진 않지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26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하고 이제 문제를 고1 과정하고 좀 섞어서 내봤어. 자, 일단 얘들아, 그림, 피카소 한번 해볼게. 직육면체는 자신 있어. 입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직육면체가 있어. 여기. 완전 피카소지? 그림 잘 그리지? 원장님 옛날에 미대 지망생이었습니다, 진짜로. 자, 그래서 그림을 말도 못하게 잘 그려. 자, 가로의 길이가 A, 세로의 길이가 B, 높이가 C다. 자,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약속을 했죠. 자, 그랬을 때 높이가 가장 긴 거라고 그래서 C가 제일 길다. 그런데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A라고 두면 얘를 AR 제곱으로 둘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런데 우리 건널비 한번 구해보자. 네, 겨울소녀님, 안녕하십니까? 이름 바꾼 것 같은데, 이제 하연이가 방금? 아닌가?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자, 그래서, 그러게요. 자, 일단 밑면의 넓이가 어떻게 돼? 밑면의 넓이가 이거 두 개 곱한 거고, 또 위에 곱한 거지? 그러니까, AB 곱하기 BC 곱하기 CA, 그게 2배가 된다. 그게 건널비가 되겠죠. 괜찮지? 요거는 중학교 내용이기도 하지. 따라서 이거 밑면 AB 곱해주면 A 제곱 R이 되고 또 얘랑 곱해줄까? 그러면은 AR A 제곱 R 제곱이 될 거고 마지막 얘네 두 개 곱해주면 A 제곱 R 세제곱 얘가 바로 건널비의 이거에 바로 건널비의 여기다 2배를 해주면 건널비가 나온다는 거 괜찮겠죠? 네. 겨울소년님 그럼 강사가 되고 싶어서 한번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오늘 또 긴장이 되네요, 그러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를 A, B, C라고 했을 때 건널비를 구하려는 과정에서 이렇게 교차의 곱한 다음에 합한 걸 구한 거야. 그게 건널비가 312라 그랬잖아, 얘들아. 따라서 여기다 쓰고 시작하자, 그냥. 건널비가 312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차끼리 곱한 다음에 더한 거는 저거의 절반인 156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리고 부피는 어떻게 구해?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해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겠다. 괜찮겠죠? 자, 그래서 이 건널비가 지금 156이라고 주어진 거고, 그리고 세 개 다 곱해봐. 그럼 부피 나오잖아.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자, 그럼 A 3개, R 3개다. 그지? R 3개다. 한꺼번에 쓸까? AR의 전체 세제곱이지? 자, 얘가 지금, 부피가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216이라고 주어진 상태다. 괜찮겠지? 자, 그러면 우리 이 식에서 A제곱 R이 전부 다 있네. 그럼 A제곱 R을 묶어주자. 자, 묶어주면은, 여기 1 플러스 R 제곱이 되고, 자, 얘가 이제 156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리고 한편 여기서 216은 6의 세제곱이야. 따라서 AR은 6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봐봐. 여기서 A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AR, 요거를 AR을 6이라고 쓸게. 그럼 6하고 여긴 A 하나 이렇게 남겠네. AR이 6이라고 했기 때문에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우리 여기 있는 A를 없애주기 위해서 R로 표현해보자. 그러면 R분의 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괜찮겠지? 따라서 여기 A 자리를 이제 R분의 6으로 쓰자. 오케이. 그럼 6으로 약분할까? 요거? 6, 22, 36, 66에 36. 그 다음에 또 2로 약분할까? 3이 되고, 요거 13이 되고. 양변에 R 곱해주자. 요거는 전개해줄 거야. 자, 전개하면 3 플러스 3R 플러스 3R 제곱이 되고, 얘는 13R이 되는 거겠다. 괜찮겠지? 이거 오늘 뭔가 되게 부담스럽네요. 자, 그래서 3R 제곱 플러스 13R이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0R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따라서 여기 3, 1, 1, 3, 9, 1이니까 마이너스. 따라서 R은 얼마냐면
3분의 1 또는 3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R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아까 처음에 A, B, C 순서대로 가로, 세로, 높이라고 설정했는데 높이가 가장 길다라고 했지. 높이가 가장 길다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당연히 1보다 커야 되겠죠. 따라서 3을 일단 그 다음에 R분의 A가 얼마였지? 다 지워버렸네. AR이 6이었잖아. 그지? 근데 지금 R이 3이야. 그럼 A는 자연스럽게 2가 되겠죠. A는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3 곱해서 6이 되고, 또 3 곱해서 18이 바로 우리가 찾는 높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정답은 18이다. 자, 27번 문제로 넘어가자. 27번 문제. 자, 여기에서 이거는 일부러 넣어놨어. 이 개차골 이게 축차 대입으로 풀 수 있거든, 너네들이. 그런데 조금 미친풀이 방법으로 살짝 쉬운 방법.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져있긴 하지만 문제는 출제할 수 있어, 이거. 왜냐? 축차 대입이 대세라 그랬잖아. 축차 대입으로 풀 수 있지 않냐? 출제자들은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사실은 이게 개차골이라고 합니다. 개차 수열의 그 공식을 알고 있다면 순식간에 풀어줄 수 있는 있는 문제야. 우리 여기에서 이 식을 개차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A 플러스 1에서 AN을 빼준 거를 BK라고 할게, BK. 지금 BK가 등장을 하잖아. BK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AN은 개차 수열이란 얘기야. 괜찮겠니? 자, 다시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 시간이 없더라도 예시를 들어줄게. 1, 2, 4, 7, 11, 16, 뭐 예를 들어서 20, 이런 식으로 수열이 있다. 이 수열의 규칙 찾아볼래? 얘를 AN이라고 할게. 그럼 B에는 뭐가 되냐면 개차야, 개차. 2개 빼서 1, 2개 빼서 2, 2개 빼서 3 증가하고, 4 증가하고, 5 증가하고, 6 증가하고 이렇게 되지. 이러한 수열을 우리 개차 수열이라고 그래. 개차 수열. 그랬을 때 개차 수열에서 BN이 등차 수열 또는 등비 수열로 일정한 규칙을 따르잖아. 그럼 AN을 개차 수열이라고 표현을 해. 따라서 AN 구하는 공식은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는 자연수 K지? K. 이렇게 써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 공식을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우리는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AN을 구하고 싶어. 그런데 BK가 등장했다는 소리는 얘가 등차 수열꼴로 나왔잖아. 그럼 AN은 개차 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럼 개차 수열 공식으로 바로 가자. A1 문제도 주어진 대로 얼마? 3 플러스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의 BK 자리야, 여기 BK. 2K-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A에는 3 플러스, 그 다음에 2배의 K 공식 2분의 N-1 곱하기 N에다가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A에는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N에다가 플러스 1 플러스 3에서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구하라는 건 우리 A12를 구하라고 했네. 따라서 12를 대입하면 144, 12 대입하면 24 플러스 4가 되는 거겠다. 따라서 이거 2개 빼주면 120. 정답은 124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정오표 보내드릴게요. 답이 5번으로 되어 있는데 124가 정답입니다. 정오표 보내드릴게요.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이거 한동안 꽤 지금 마지막 날이라서 일부러 5회차에 이 문제를 넣었어, 원장님이. 일단 K제곱 공식 혹시라도 까먹은 친구들 매일 하고 등장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K 공식 써주고 시작할게.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이거 잘 안 나오잖아. 그지? 요거 풀이한 적 없을걸, 요 근래. 원장님도. 그지?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시험 전날이니까 안 나온 걸 찾다 보니까 K제곱 공식이 혹시 이걸 제일 어렵게 배웠을 텐데, 어렵게 외웠을 텐데, 많이 요새 안 쓰다 보니까 좀 까먹었을 수가 있어서 요걸 넣어봤습니다. 자,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공식을 일단 써놓고 시작할게. 괜찮겠지? 오랜만에 꽃 표시 줄까? 꽃 표시. 그지? 자, 그랬을 때 간단하게. 자, 그런데 문제는 K가 1부터가 아니라 10부터 구하래. 그럼 볼게. 시그마 K는 10부터니까 그냥 우리는 1부터 공식을 쓸 수 있으니까 요거를 구해버려. 오케이? 그 다음에 뭐를 빼주면 되니? K, 우리가 필요한 건 10부터 20까지가 필요한 거잖아. 따라서 1부터, 여긴 항상 아래가 1이 돼야지 공식을 쓸 수 있는 거니까 9까지 빼버려. 그럼 남는 게 뭐가 되겠어? 10번째 항부터 20번째 항, 우리가 구하는 값이 되겠지. 그지? 따라서 얘네들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땡큐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식 6분의 20 곱하기 21 곱하기 2배에 더하기 1 해주면 41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거 시그마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그 다음에 2m 플러스 1이니까 19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3으로 약분하자. 3, 2, 6 3, 7에 21 2로 약분할까? 10 따라서 70하고 41하고 곱해주시면 됩니다. 41 곱하기 7 먼저 하자. 7, 1은 7, 7, 4, 28 28, 7, 0이 앞에 게 되는 거고 뒤에 거는 3, 3, 9 3, 2, 6 그 다음에 2, 5 15하고 19하고 곱해주시면 되겠죠. 19하고 15하고 5, 9, 45 5, 1은 95에다가 19 그럼 5에다가 8에다가 285를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5에다가 여기 6이 되고 이 8에다가 그 다음에 7에서 2 빼니까 2가 되나? 2가 되나? 맞죠? 그 다음에 2285라는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괜찮겠지? K 제곱공식 내일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긴장하세요. 서경대 준비하시는 분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자. 29번. 자, 뭐 29번은 우리 이거 미친풀이 방법 매번 한 문제씩 풀었었잖아. 매일매일 풀었지.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어야 되겠지. 자, 분모가 일단 0이야. 그럼 당연히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따라서 2 집어넣어보자.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는데 얘는 0이 돼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미친풀이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 끝이죠. 분모 미분하면 2x 플러스 2가 되고 분자 미분하면 2x 플러스 a가 된다. 여기다 2 대입하면 돼. 2 대입하면 2, 4, 6분의 2, 4 플러스 a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다 라고 한 거지. 그제? 따라서 4 플러스 a가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얘가 마이너스 16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8, b는 28이다. 이거 우리 수학 표현장 채널 듣는 친구들은 순식간에 내일 맞추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시간 절약하셔야 돼요. 따라서 두 개 합하면은 정답은 12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자. 30번 문제. 확실히 저기 주말 토요일에 이렇게 약간 좀 게릴라식으로 풀이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오지 않네요. 학생들이. 신나게 공부를 하고 있겠죠. 혹은 신나게 놀고 있거나. 자, 30번 문제 보자. 자, 이것도 x는 a에서 연속이 된대잖아.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 시험 전날이기 때문에 개념 설명 안 할게. 굳이 어떻게 해야 돼? 딱 보자마자 끝값, 즉 경계선의 값이 함수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위에다 a 대입해. a에서 연속이니까 위에다 a 대입해. 그 다음에 아래다 a 대입해. 요게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겠지. 자, 뭐냐면 설명해주자. 여기가 a야. 근데 왼쪽에서는 이거를 따르래. 이 참수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아래식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a보다 오른쪽에서 2차식 그릴 건데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겨봐. 그럼 a에서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이 값하고 두 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괜찮겠죠? 자, 그래서 나온 식들입니다. 요걸 정리해주자. 넘어가면 3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이다. 괜찮겠지? 따라서 3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쓰는데 물론 근해 공식 써서 뭐 풀이를 해줘야 되겠지. 그런데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마이너스 a분의 b. 따라서 정답은 3분의 5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1번 문제. 자, 곡선 3차 함수가 주어져 있어. 그런데 곡선 위의 점이라고 했지. 너네들이 시험에서 좀 긴장하다 보면은 이런 걸 놓쳐. 위의 점이잖아, 일단. 그럼 이것도 함수값이기 때문에 대입 먼저 하는 게 첫 번째 단계야. 이걸 놓칩니다. 너무나 쉬운 건데 놓칩니다, 이거를. 얘가 1이다. 이걸 기억해야지, 첫 번째. 절반 풀린 거야, 이미 사실. 그죠? 자, 그 다음에 곡선이 있는데, 곡선 위에 점 1,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중이잖아. 뭔가 화면이 좀 끊기는데 또? 자, 그래서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곡선 위에 점이잖아. 얘가 1,1. 이 점에서의 접선과, 우리가 구하는 건 요건데, 이 접선과 수직.
이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야. 그래서 두 직선이 직교할 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놈의 기울기는 2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야지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괜찮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자.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접점이지? 접점이 1,1로 주어졌잖아. 그럼 원 함수를 미분해보자. 3x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여기다 1 대입한 기울기는 얼마냐면 3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그런데 그게 2라고 주어진 거고. 괜찮겠죠? 따라서 a는 1이다. 쉽게 구할 수 있겠다. a에다 1 대입하면 당연히 b도 1이 되겠지. 따라서 두 개를 더해주면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하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3차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k는 0. 자, 이 문제 신경 쓰십시오. 이거 부등식으로 미분하고 미분 그래프로 그냥 간단하게 풀어버릴 거니까. 자, 우리 이 그래프는 이렇게 보자. K가 문제하잖아. 지금 K가 문제이기 때문에 K 빼고 나머지를 다 반대편으로 넘겨볼게.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6x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런데 얘는 뭐냐면 y는 K라는 직선이 있어. 이 직선하고 그 다음에 y는 우변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6x. 자, 이 두 개 직선의 교점을 말하는 거야. 두 그래프의 교점을 말하는 거라고. 괜찮겠니? 그런데 우린 요건 이제 K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어떤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3차 이렇게 생겼겠지. 최고차가 음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미분하자. 마이너스 6x 플러스 6x 플러스 36은 0이다. 자, 그럼 제곱이잖아. 왜 이래? 마이너스 6x 제곱이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고 2, 3 마이너스 플러스. 따라서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여기는 3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y는 k라는 그래프야. 그런데 y는 k라는 그래프는 뭐야? 상수함수야. 쉽잖아. 이거야. 이거 원장님 손이야. 그래서 만약에 k가 여기 있어. 여기 있으면은 근이 한 개가 되는 거야. 이 각부터 한번 구해놓고 시작할까? 죄송합니다. 자, 극대값하고 극소값 구해놓고 시작하자. 3 대입해봐. 여기다 3 대입하면 3, 3, 27 마이너스 54. 그 다음 3 대입하면 3, 3, 9, 3, 27. 또 3 대입하면은 3 곱하기 36 해서 108. 108 이렇게. 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7이니까 얘는 81이 되겠네. 즉 요 함수값 극대값은 81이다. 괜찮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도 집어넣어보자. 마이너스 2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이니까 플러스 16. 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2, 4, 3, 12 플러스 12. 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2.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이거 먼저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60인가? 따라서 마이너스 44가 되겠네. 자, 이제 노란색으로 y는 k를 구할 거야. 근데 만약에 얘들아 k가 마이너스 44보다 작다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되겠지? 교점이 몇 개가 되는 거야? 한 개가 되는 거야. 문제는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된다라고 했잖아.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세 개가 되는 거잖아. 하나, 둘, 셋. 이렇게 해도 역시 하나가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두 개가 되는 점은 요 점하고 그 다음에 요 점. 얘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K가 마이너스 44와 81일 때 얘는 원래 3차 함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런데 그 K 모든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 돼. 두 개 더해주면 얼마니? 이거 6에다가 7, 7, 3, 37이 정답이 되는 거겠다. 괜찮겠지? 이 풀이로 가셔야 됩니다. 다른 짓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대로 풀이를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3번 문제 하겠습니다. 자, 다항 함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한번 다뤘던 문제 같아. 자, f-x는 fx다. 이건 우함수라는 얘기지.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야. y축을 기준으로. 자, 그랬을 때 우함수와 기함수에 관련된 성질이 출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자, 대충 fx가 주어진 게 없잖아. 다항 함수라고만 주어져서 대충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칠게. 그냥 이렇게 된다고 칠게. 그치? 그랬을 때 당연히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마이너스. 좌우 대칭이어야 된다고. 그런데 인테그럴 값이 0부터 2까지 계산한 결과가 4란 얘기니까 이 부분의 넓이, 즉 인테그럴 값은 4가 될 거야. 당연히 여기도 4가 될 거고. 그지? 자, 이거 뭐 많이 문제를 풀어본 학생들은 우함수, 기함수 정의가 정확하게 되는 친구들은 딱 보자마자 답 8 하고 5초 만에 넘어갈 거야. 그지? 자, 문제 보면은 첫 번째 구하라는 거고, 인테그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전개하자. 전개하면 x 곱하기 fx dx 플러스 인테그럴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가 되는데, fx는 뭐야 이거? 얘를 만족시키는 거는 다음 함수 중에 우함수기 때문에 짝수 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fx는 우함수란 얘기야. 그런데 거기다 x를 곱해봐. x를 곱하면 모든 항이 뭐가 돼? 원래 짝수 차수였던 게 홀수 차수가 되겠지. 그지? 즉 얘네들은 전체 홀수가 될 거야. 홀수. 근데 홀수 차수에서는 그지? 이거 해보나마나 얼마야? 0이잖아. 아니 왜냐면 홀수 차수는 원점 대칭이잖냐. 그래서 뭐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쳐봐. 홀수 차수는 원점 대칭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인테그럴 값을 구하잖아. 여기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테그럴 값이 음수가 나올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은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인테그럴 값이 양수가 나올 거야. 당연히 넓이가 같기 때문에 두 인테그럴 값의 절대값은 같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2부터 취해주면 0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도 되고, 자, 혹은 얘 3차식이, 뭐 예를 들어서 홀수차식이잖아. 그러면은 얘를 뭐 예를 들어서 적분하면 4차식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2차식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여기에다가 2하고 마이너스 2 집어넣은 다음에 뺄 거거든. 근데 2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랑 어차피 짝수 제곱할 거기 때문에 같아. 그걸 빼줄 거기 때문에 0이다. 이렇게 식으로 설명을 하셔도 됩니다. 뭐 들으셔도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 부분은 어차피 기함수가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적분해주면 0이야, 0. 그지? 따라서 얘를 구해주면 되는 거겠지. 얘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미 그림에서 끝났잖아. 정답은 8이 되는 거다. 괜찮겠지? 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4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속도 활용해서 적분 활용인데 속도 부분이 나와서 그럼 속도 그래프 그리면 끝난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 열차가 브레이크를 걸었어. 그 다음에 속도가 주어진 거야. 그런데 정지할 때까지의 진행 거리를 구하래. 그럼 그래프 일단 구해보자. 그래프를 그리자. 속도 그래프 그리면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 꼴로 주어져 있고 0,30을 지나고 또 40,0을 지나겠네요. 40,0. 40,0을 지나는 이러한 직선이다. 이게 바로 속도 그래프야. 그런데 얘들아 생각해봐. 브레이크를 건너 정지할 때, 자, 정지할 때는 뭐가 0이란 소리일까? 쭉 가다가 정지한대. 당연히 속도가 0이란 소리야. 따라서 속도가 0이 요점이 있지? 즉 40초 후에 정지가 되는 거겠지. 괜찮겠죠? 40초 후에 정지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문제는 이제 0초부터 40초까지 이동거리 구하라는 얘기니까 인테그럴을 써도 되지만 직선꼴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삼각형 공식, 삼각형 넓이 그냥 써버리면 정답이 되겠죠. 40 곱하기 30 곱하기 2분의 1 해서 정답은 600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 엄청 절약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35번 문제 보도록 하자. 35번. 자, 곡선과 이 곡선 위에 점 1,5에서의 접선,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하라 라는 거야. X축, Y축. 자, 먼저 이거 2차 함수 절편 이용할게. X-6. 즉, 절편이 0하고 6이 되는 거겠지. 자, 0이 되고, 다시. 자, 0하고 6을 절편으로 갖는 5번에서 그릴게요. 이거 좀 설명을 위해서 2차 함수가 되겠다. 이렇게. 조금 오버해서 그렸어, 공률을. 2차 함수. 자,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3이겠지, 당연히. 대칭성질 이용하면 여기는 3이야. 그랬을 때 1,5라는 점이 있대. 여기겠지? 뭐 대충 찍을게. 1,5라는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자. 이렇게 되겠지? 그랬을 때 이 곡선과 이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네. 그치? 그럼 일단 노란색 직선 구해봐야 되겠다. 접선이잖아. 접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접점. 접점이 지금 주어져 있네. 이건 쉬운 문제지.
미분해봐. 원함수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 여기다가 접점에 x좌표 1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옵니다. 1 대입하면 기울기가 4다.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4야. 그리고 요 점을 지나. 그러면 y-5는 4에다가 x-1 이렇게 쓸 수가 있고, y는 4x에다가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플러스 1. 직선의 방정식 순식간에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테그럴 써야 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위의 식에서 아래 식 빼주면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 위의 식이 노란색 직선이네. 요거 4x 플러스 1. 거기에서 하얀색이 곡선이었지. 곡선 저기 주어진 거 빼주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dx. 얘를 계산하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따라서 x제곱 계산부터 할게. 2x 플러스 1이야. 요거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x에다가 1, 0 집어넣으면 정답이다. 쉽죠? 자, 1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정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쉽게 처리해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마 내일 적분 넓이 관련해서 한 문제 나오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서경대에서. 자, 36번 문제 보도록 하자. 36번. 자, 함수 마찬가지로 요거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야. 3차 함수인데 역함수 문제,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부분이 아니라 이번에는 역함수하고 또 다른 직선이 나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 이거 덩치 큰 문제예요. 그래서 5회차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조금 덩치가 큰 문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 역함수 나오면 항상 어떤 그래프 생각해야 돼? y는 x 생각해야 되지. 이거 역함수 실제로 구하는 거 아닙니다. y는 x를 이용해서 역함수를 그릴 수만 있으면 돼. 간략하게. 자, 일단 그럼 교점을 찾아야 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자, 이 함수 fx하고 y는 x하고 교점부터 찾아야 된다고. 자, 그럼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넘기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고1과정 조립제법 쓰셔야 되겠죠. 주인공 찾아보자. 근데 딱 보니까 2 집어넣으면 왠지 될 것 같은데 2 집어넣으면 8, 2, 4, 2, 8 플러스 4, 마이너스 4 딱 되죠? 오케이. 따라서 조립제법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 상태에서 우리 2를 집어넣은 거야. 1 떨어져서 2, 0, 0, 2, 4, 0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 3차식은 x-2 x제곱 플러스 2. 여기서는 실근이 없잖아, 여기서는. 그치? 따라서 얘는 x는 2라는 교점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fx하고 y는 x하고 연립해서 교점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점이 x는 2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 정보까지 구해냈다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자, x축, y축. 자,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y는 x. 자, 노란색으로 이제 fx를 그릴 건데 일단 절편은 뭐야? 0, 0, 0 집어넣으면 0, 마이너스 4를 지나네. 이 정도로 할까? 얘가 0, 마이너스 4야. 그리고 이제 3차 함수잖아. 3차 함수인데 교점이 2밖에 없어야 된다고. 2밖에. 이렇게.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이렇게 돼서 대충 그려. 이렇게 된다고 쳐. 그냥. 얘가 fx다. 이렇게. 절편 찍었고 교점 하나 맞잖아. 그지? 자, 이제 얘를 이용해서 fx의 역함수인 gx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fx가 0, 마이너스 4를 지난대. 그럼 gx는 마이너스 4, 0을 지나는 거. 고1 과정이죠. 마이너스 4, 0. 그 다음에 fx가 y는 x랑 교점이 2에서밖에 없대요. 2였어. 2였어, 2. 당연히 2, 2겠지. 그럼 당연히 gx도 2, 2에서만 교점을 가져야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gx다. fx하고 g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직선이 등장하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근데 좀 특이한 점이 당연히 절편을 얘하고 얘를 같네. 다행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물론 여기 더 그려야 돼요. 여기 더 그려야 되는데 그냥 안 그려준 거야. 이렇게. 절편 지나지. 얘가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그래프다.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여기 전체 넓이 구하는 얘기야. 그지? 이렇게. 괜찮겠지? 그런데 우리 역함수 넓이 구하는 거 많이 해봤잖아.
fx하고 y는 x하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넓이 나온다는 거. 괜찮겠지? 그러니까 원장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넓이를 구할 거야. 요 넓이.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할 거라고. 괜찮겠지? 그런데 이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그래프식이 달라지는 거. 즉, 요 삼각형 진하게 칠할게요, 이제. 요 삼각형 넓이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요 모양 넓이 구한 다음에 더해줄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2 해주면 정답이란 얘기지. 괜찮겠지? 자, 삼각형 넓이는 쉽게 먼저 구해버릴까? 밑변 얼마야? 밑변 4. 높이는 요 교점 찾아야 되네, 교점. 교점은 직선과 직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y는 x하고 얘하고 교점 찾는 거야. 그럼 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2x는 마이너스 4, x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즉, 이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따라서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밑변은 4, 높이는 2. 그러니까 넓이는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넓이는 4다. 4. 이렇게. 삼각형 넓이 4야, 4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넓이만 표현하면 돼, 이 넓이만. 인테그럴 0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네. 0부터 2까지. 이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돼. 위에는 y는 x였어. x에서 얘를 빼줄 거야. x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얘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계산 먼저 한 거야. 적분하자. 적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플러스 3분의 2 x 세제곱. 자, 이거 내일 적분 계산 짜증나게 나올 거야. 참아야 돼. 나한테는 말이야. 지금 나도 참고 있어, 지금. 짜증나, 이거. 항상 정적분은 짜증나게 분수가 나와. 복잡해. 참으셔야지 합격합니다. 자, 이거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다. 여기다가 2, 0 집어넣고 빼주면 돼. 자, 2 집어넣어보자. 16에다 마이너스 4. 2 집어넣으면은 8이니까 3분의 2, 8에 16. 그 다음에 2, 4 플러스 2, 4, 8. 오케이, 땡큐네요. 3분의 16이 되겠지. 즉, 이 넓이는 3분의 16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4다. 얘는 3분의 16이다. 얘는 3분의 12잖아. 3분의 12 더하기 3분의 16 해서 넓이가 3분의 28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이 1번으로 가는 친구들 많을 거야. 그게 아니라 우리 처음에 잊지 마야지. 전체 넓이 구하는 거니까 2배 해줘야지. 따라서 3분의 56이라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겠죠? 네. 겨울소녀님,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37번 문제. 자, 이거 문제 다시 저기 하세요. 이거 정오표로 보내드릴게요. 문제 수정이 좀 필요해서 이 문제는 다음 정오표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보자. 38번. 자, OX로 답하는 5개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별다른 얘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맞출 확률, 즉 성공할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야. 실패할 확률도 2분의 1이고. 괜찮겠죠? 자, 그런데 일단 중학교 1학년 문제야. 방정식 세워야 돼. 맞추면 30점 주고 틀리면 20점 가져간대. 뺀대. 따라서 X 문제 맞힌다고 치자. 그럼 몇 점 얻는 거야? 30X 받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틀리면 20점을 잃는데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몇 문제야? 근데 틀리는 문제가 맞는 문제가 X라며 총 5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5-X만큼 틀리는 거겠지. 이게 100이다. 이거 중학교 1학년 거예요. 그죠? 1차 방정식. 중학교 1학년 활용해서 나올 거야. 그죠? 100. 플러스 20x는 100이다. 따라서 50x는 200이 되니까 따라서 x는 4다. 즉, 4문제 맞추면 되네. 그치? 자, 실제로 4문제 보면은, 4문제 맞으면은 120점을 받는 거야. 그리고 또 한 문제 틀리는 거잖아. 한 문제 틀리면 20점 감점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100점 나오는 거. 괜찮겠죠? 친절하게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 또 설명해줬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4문제 맞고 한 문제 틀릴 확률을 구하면 돼. 그치? OX 문제에서 5문제야. 독립 시행으로 가야 되겠지? 5문제 중에 4문제 맞는 거고, 맞출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 다음 틀릴 확률도 2분의 1인데, 한 문제, 얘가 정답이 되는 거겠지. 그치? 분모는 뭐가 되겠니? 2에 4, 2에 1이니까 2에 5승 32가 되겠죠? 그럼 요거 5, 분자는 5. 정답은 32분의 5다라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3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9번 문제 보도록 하자. 39번. 네, 여러 선생님들 거 보면서 배우고 있는 상황. 좋죠. 좋은데,
글쎄요, 뭐 제 생각에는 그냥 부딪혀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참고하고 좀 뭐 배울 게 있으면 좋겠는데 뭐 저 스타일은 저만 쓰는 방법이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좀 반갑습니다. 자, 39번 서경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유연성을 측정하고자 어쩌고 저쩌고 됐지? 뭐야 이거? 그냥 정규분포 문제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보니까 P 뭘 구하래? X가 25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시간 많이 아끼셔야 돼요. 문제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자, 그럼 우리 얘 정규분포로 주어진 거를 표준화시켜서 표준 정규분포를 써먹어야 되겠지? Z로 바꾸자. 자, 표준화시키는 공식은 표준 편차분의 우리가 구하는 값에서 평균 빼주면 되겠지? 평균을 쭉 찾아보니까 20이다. 이렇게. 이건 추정 아니기 때문에 n은 안 들어가요. 네. 뭐 n 이미 추출한다 그런 말 없죠. 표본 얘기 없죠. 자, 그럼 p z는 2분의 5니까 2.5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따라서 표준 정규분포에서 2.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에서 항상 센터가 0이다. 여기가 이쯤이 한 2.5가 되겠네. 즉, 이 넓이를 구하라 라는 거지. 우리 표준 정규분포 표에서는 항상 0부터 오른쪽 어디까지 나온다고 해서 따라서 여기는 2.5가 주어진 게 0.49. 0부터 2.5까지 여기가 0.49라고 주어진 상태잖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절반은 얼마야? 절반은 0.5잖아. 0.5에서 0.49를 뺀 0.01이다.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강의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이군요.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통조림 만드는 공장에서, 자, 이 문제는 추정이야. 추정인데 원장님이 뭐라 그랬니, 얘들아? 실내도 추정 문제 한 문제 나올 거야, 내일도. 나올 건데, 95%나 99%짜리밖에 없잖아, 고등학교 우리 수학에서는. 그지? 그랬을 때 상수 K를 외워주라고 했어, 원장님이. 그러면 좀 편하다라고 했지? 95%일 때는 1.96 상수 K가, 그다음 99%일 때는 2.58 외워주라고 해서. 근데 원장님이 하도 이렇게 외워줘라고 하니까 그 숫자만 외우고 그냥 끝내는 학생들이 있어서 일부러 변형했어, 내가. 뭐냐면 여기 지금 봐봐. 95%짜리니까 뭐야? 1.96이잖아, 우리가 외운 거는. 근데 반드시 내일 시험장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숫자가 1.96이 아니라 2잖아. 이 경우는 K가 2라고 주어진 거야. 계산 간단하게 하려고. 조심하셔야 돼요. 원장님이 높아짐에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물론 1.96으로 나올 가능성도 높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위해서 살짝 다른 추정값을 줄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튼 우리 문제 보니까 뭘 구하라고 했냐면 실내 구간 길이 구하라고 했어. 추정해선 파트 3개야. 뭐뭐 있냐면 실내 구간 구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지금은 안 나오지만 뭔가 오차가 나오는 그 오차를 구하라라는 문제가 있어. 그거 세 번째 건 빼. 실내 구간의 길이로 근데 풀려, 모든 게. 볼게. 실내 구간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2 곱하기 그 다음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다는 거.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였잖아, 그지? 실내 구간은 어떻게 돼? 실내 구간은 평균에서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고, 그지? 우리가 구하는 게, 그래서 여기는 N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다. 이게 실내 구간이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고. 둘 중에 하나 나올 거야, 내일. 그지? 그런데 얘는 따로 외울 것도 없잖아. 이 수직선에서의 길이 구하라는 얘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잖아. 그럼 어차피 평균치는 의미가 없어져.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는. 그지? 따라서 여기서 얘 빼주는 거니까 이 식이 나올 거야. 괜찮겠죠? 여기다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자, 이에다가, 근데 K가 원장님이 하도 말을 많이 해서 95%짜리, 1.96 하면서 여기다 1.96 하면 틀린다고. 항상 마지막에 1.96 써있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1.96이 확인이 안 써있다, 2가 되있다. 그럼 당연히 2로 가야지. 문제에서 2라고 한 거니까. 따라서 K는 이 문제에서는 2다. 그치? 그 다음 루트 N은 400개의 제품이지? 따라서 20이 되겠지. 루트 400이니까. 시그마 찾아보니까 10이다. 이 평균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필요도 없다고.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는. 괜찮겠죠? 따라서 정답을 구해주면 정답은 2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0번 같은 경우에는 또 계산을 좀 편하게 해주려고. 왜냐면 앞에 문제에서 거대한 문제가 2개 정도 오해 차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 배분상 40번에서는 계산이 좀 간단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내일 시험이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아침에 좀 일어나서
밝은 정신으로 기분 좋게 긴장하지 마시고 내일 반드시 합격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낮 시간 게릴라로 하는 거라서 몇몇 분들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조금 이따 확인하면서 아마 다 보시겠죠, 영상을. 내일 합격하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름을 내가 구체적으로 막 지금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저희 학생들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 학원 학생들하고, 그리고 온라인 제자들이죠. 예, 온라인 제자들하고 하면은 한 2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내일 시험에 응시하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제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대가 아마 11월 20일인가? 그때쯤 그 합격자 발표, 10월 20일 날 얼마 후에 발표가 나요, 이제. 예. 10월 달 중에 나요, 10월 달 중에. 그러면 서경대는 최저도 없기 때문에 서경대 합격하면은 그냥 끝. 그죠? 만약에 합격하시더라도 수능은 보러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인생에 한 번이기 때문에 수능은 꼭 한 번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살아가면서 좀 도움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수능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한 번은 대학에 합격했더라도 그 수능장이라는 그 하루를 겪어보는 게 나중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을 보든 취직 시험을 보든 무슨 자격증 시험을 보든 혹은 입사 시험을 보든 그 수능 시험장에서 한 번 진짜 봤던 그 경험이죠. 그 경험이 큰 경험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얘기는 합격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내일 합격. 내일 합격을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토요일 오후 시간 이렇게 게릴라로 진행했는데, 아침에 커피 들리러 가실 겁니다. 네. 네네네네네. 근데 저기 얼굴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제발 진짜, 예, 올돌림도 응원하시죠. 진짜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게릴라로 해서 지금 낮 시간 토요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참여한 학생들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학생이 아니셔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내일 뭐 계획 없는데. 저 내일 수업이 있어요, 또. 예. 여기 저도 이제 본업이 있으니까. 네, 개월소녀님도 강의하시는 일, 그리고 모든 게 다 잘 풀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 항상 여기서 스트리밍 평일 11시에 하니까 가끔 찾아오세요. 겨울소녀님. 찾아오셔서, 이렇게 못난 제 강의 실력을 한 번씩 보면서 위안 삼으시고 그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한테 얻어가실 수 있는 건 얻어가셔도 좋고. 예. 자, 여튼 내일은 저도 이제 일요일인데 내일도 저도 본업이 있잖아요. 저희 학원 본업이 있어서 시험 기간이에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시험 기간이라서 그 부분 이제 좀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가 있어서 서경대 응원까지는 못 갑니다. 마음으로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겨울소녀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안녕.